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나도 모르게 아주 천천히 늙고 있는 중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남자들 사이에서 선크림은 참 애매한 물건이죠. 누구는 그거 여자분들이나 바르는 거 하면서 평소엔 손도 안 대고, 누구는 인터넷에서 좋다는 SPF 50을 사다가 매일 발랐는데 오히려 피부가 뒤집어져서 역시 난 맞지 않아 하고 던져버리죠. 근데 사실 이 두 사람 다 선크림을 반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남자 입장에서 선크림을 대체 발라야 하는지, 바른다면 어떻게 바르는 게 맞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적을 알아야겠죠. 우리가 막으려는 자외선은 딱 한 놈이 아니고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놈이에요. 첫 번째 놈은 여름에 반나절 밖에 있다가 얼굴이랑 목덜미가 벌겋게 익어서 따갑고 며칠 뒤 껍질까지 벗겨지는 그거, 이 급한 놈이 피부의 표면을 태워버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화상을 입히는 거죠. 이걸 막는 수치가 SPF예요. 두 번째 놈은 쬐을 때는 아무 느낌도 없어요. 따갑지 않고 빨개지지 않습니다. 근데 얘는 피부의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서 몇 년에 걸쳐 탄력을 야금야금 무너뜨립니다. 그 결과가 주름, 처짐, 기미, 칙칙함,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피부암이에요. 이 조용한 놈을 막는 게 PA고요. 하루 종일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서 유독 창문 쪽 얼굴, 즉 왼쪽 얼굴에 잡티가 더 많고 더 늙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다 운전석 창으로 들어온 이놈 짓이에요. 실내라서 괜찮아, 이 말이 항상 맞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요즘 슬로우 에이징이라는 말이 참 많습니다. 거창한 거 아니에요. 늙는 것을 아예 막을 수 없으니까 늙는 속도라도 최대한 늦추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 중 하나가 바로 자외선이에요. 우리가 나이 들어 보이는 이유의 상당 부분이 세월이 아니고 그동안 쬐은 햇빛 때문이라는 거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세 번째, SPF 숫자에 속지 마세요. 그럼 이제 제품을 골라볼까요? 마트에 가면 죄다 SPF 50에 PA 플러스 잔뜩 붙은 것을 밀어줍니다. 무조건 높은 게 좋아 보이니까요. 근데 숫자를 실제로 까보면 좀 허무합니다. 지수가 낮은 것과 높은 것의 실제 차단율 차이는 생각보다 정말 작아요. 몇 퍼센트, 그러니까 한 자릿수 차이에 불과합니다. SPF 50이 SPF 30보다 2배를 막아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느 지점을 넘어가면은 숫자만 커지지 방어력은 찔끔 오를 뿐이죠. 문제는 지수가 올라갈수록 그 안에 들어가는 차단 성분도 세지고 많아진다는 겁니다. 피부가 예민한 사람 입장에서는 얻는 방어력은 쥐꼬리만큼인데 트러블이 날 위험은 확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제일 센 걸 잡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피부가 약하면은 오히려 지수를 살짝 낮춰서 부담을 더는 게 현명할 때가 많습니다. 네 번째, 무기자차와 유기자차. 무기자차는 피부 위에 얇은 방패를 깔아서 자외선을 튕겨내는 방식입니다. 성분이 피부 속으로 안 들어가서 순한 편이죠. 발림감은 한마디로 뽀송합니다. 대신 그만큼 좀 건조하고 하얗게 뜨는 백탁 현상이 있습니다. 발랐는데 얼굴만 허옇게 뜨는 게 이겁니다. 유기자차는 정반대예요. 성분이 피부 속으로 스며들어서 자외선을 화학적으로 분해해버립니다. 백탁이 없고 발림감이 촉촉해요. 대신 조금 기름지고 화학 성분이 피부 안에 머무는 방식이라서 예민한 사람은 이것 때문에 트러블이 올라오기도 하죠. 아까 SPF 50 발랐는데 뒤집어졌다 하던 사람, 시중 팔고 자외선이 아니고 이 성분이 자기 피부랑 안 맞았던 겁니다. 다섯 번째, 바르는 방법. 제품을 골랐으면은 이제 어떻게 바르는가, 이게 남았어요. 사실 남자들이 여기서 제일 많이 실수합니다. 첫째, 양이에요. 손끝에 콩알만큼 찍어서 쓱 문지르고 끝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바르면 통에 적힌 SPF 50은 그냥 통에만 있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얼굴 전체에 검지 한마디 반 정도는 넉넉히 짜서 펴발라야지만 제값을 합니다. 여섯 번째, 그래서 매일 발라야 합니까? 핵심 질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발라야 돼, 말아야 돼? 기본 값부터 말씀드릴게요. 집에 암막 커튼 쳐놓고 동굴처럼 사는 게 아니라면은, 그리고 딱히 선크림 발라도 트러블이 안 나는 편이라면은 그냥 매일 바르세요. 아까 말했듯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도 자외선이고 노화는 그렇게 조금씩 조용히 쌓이는 거니까요. 트러블 안 나는 사람한테 매일 바르는 것은 무조건 남는 장사입니다. 근데 여기 예외가 있어요. 선크림만 바르면 유독 피부가 뒤집어지는 타입, 이런 분들은 무작정 매일 바르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선크림 바르면 저녁에 그것을 지워야 되고, 매일 바르면 매일 빡빡 세안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반복되면은 피부 제일 바깥에 보호막, 그러니까 피부의 장벽이 조금씩 갈려 나갑니다. 장벽이 약해지면 트러블이 더 나고, 그래서 더 씻고 또 무너지고, 이 악순환에 한번 빠지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예민한 분들은 기준을 하나 세우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에 밖에 얼마나 있는가, 대충 30분 정도로 선을 그어보세요. 출근하면은 실내에만 있고 밖에는 점심때나 잠깐, 이 정도 실내파에 피부까지 예민하다면은 매일 억지로 바르기보다 야외에 나가는 날 위주로 컨디션 봐가면서 유연하게 가는 게 좋아요. 반대로 등산, 낚시, 골프, 자전거처럼 밖에서 오래 노는 날이나 바깥 일을 하는 날은 트러블 조금 나더라도 발라야 합니다. 이때 자외선 데미지가 트러블보다 훨씬 크니까요. 그리고 밖에 오래 있는데 선크림만 바르면 난리가 난다 하는 분들, 얼굴에 혼자 다 짊어지지 마세요. 책 넓은 모자, 양산, 마스크, 두건, 이렇게 물리적인 차단이 사실 제일 확실합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실전 팁 3가지. 밖에 오래 있는 날은 아침 한 번으로 안 끝납니다. 땀나고 시간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니까 두세 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주는 게 좋아요. 반대로 하루 종일 실내에 앉아있는 날은 아침 한 번이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의외로 다들 모르시는 거, 선크림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보통 개봉하고 나서 1년 정도가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중세안 논쟁. 선크림은 이중세안 안 하면은 안 지워진다, 혹은 한 번이면 충분하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물에 강한 워터프루프 제품만 아니라면은 평소에 쓰던 폼클렌징 한 번으로도
것만으로도 충분히 지워집니다. 물놀이용이나 땀 많이 흘리는 운동용 워터프루프를 발랐을 때만 이중세안을 신경 쓰면 됩니다. 매일 쓰는 일반 선크림 하나 지우겠다고 얼굴을 2번씩 빡빡 문지르면은 오히려 아까 말한 그 소중한 피부 장벽이 상합니다. 오늘 얘기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무조건이 제일 위험하다. 무조건 매일, 무조건 SPF 50, 무조건 이중세안, 이런 말들이 누구한테는 딱 맞고 누구한테는 완전히 독이 됩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추가적으로 네이버에 매력 있는 남자 카페를 검색하시고 가입 인사란에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여성과 대하면서 즉각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미친 질문 50가지 리스트와 60만원 상당의 인터넷 강의를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려볼게요.